톨비짜리 작은 언어 모델이 오픈AI O1을 73% 차이로 이겼습니다. 단일세포 RNA 시퀀싱 영역에서요. 같은 문제를 풀게 했는데 모델 크기가 수십 배 작은 쪽이 더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왜 큰 모델조차 이 문제에서 19%밖에 못 맞췄는지. 둘째, 7B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셋째, 이게 왜 단일세포 생물학 연구에 의미가 있는지. 논문은 2026년 바이오인포마틱스 저널에 실린 셀01 미국 국립보건원과 일리노이대 연구진이 함께 발표한 연구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부터 짚고 갈게요. 상상해보세요. 환자 한 명에게서 떼어낸 조직 한 조각 안에 수만 개의 세포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면역세포인지 상피세포인지 어떤 하위 종류인지를 하나하나 알아내야 단일세포 RNA 시퀀싱 연구가 의미를 가져요. 이게 셀 타입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세포 종류 분류라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먼저 세포들을 클러스터링으로 비슷한 그룹끼리 묶고 각 그룹의 마커 유전자를 찾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면서 사람 손으로 라벨을 붙여요. 정확하지만 한 데이터셋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요. 게다가 사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서 재현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한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LLM은 세포를 한 개씩 따로따로 처리해요. 같은 환자에서 나온 다른 세포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실제 전문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전체 배치를 동시에 보면서 이건 면역세포니까 옆에 이건 같은 면역세포 계열은 아니겠지 같은 추론을 해요. 자, 그래서 저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셀 타입 분류를 한 개씩이 아니라 배치 단위 추론 문제로 다시 정의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위에서 작은 모델한테 사람처럼 추론하는 법을 가르치면 거대 모델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연구진은 셀파즐스라는 새 벤치마크를 만들었어요. 셀엑스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8,007개의 배치를 추출했는데 각 배치는 8개에서 15개 사이의 세포를 담고 있어요. 같은 기증자, 같은 조직에서 나온 세포들이요. 모델한테는 각 세포의 상위 발현 유전자 리스트랑 후보 세포 타입 N개를 줘요. 단, 후보는 셔플돼 있고 N개 셀의 N의 라벨을 1대1로 정확히 배정해야 해요. 하나도 틀리면 점수가 0이에요. 피겨2가 이 구조를 한눈에 보여줘요. 위쪽은 요즘 사람 전문가가 클러스터별로 마커 유전자를 보고 라벨을 정하는 기존 흐름이고 아래쪽이 셀파즐에서 모델이 풀어야 하는 같은 작업이에요. 명시적 추론 트레이스까지 같이 만들어내야 하죠. 다음은 모델 학습이에요. 베이스는 qn2.면바오 샘비 인스트럭트, 그러니까 7비짜리 오픈소스 모델이에요. 1단계로는 SFT, 지도학습 미세 조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오픈AI 오연한테 같은 문제를 풀려서 정답이 맞은 추론 트레이스만 골라요. 후보 8개 중에 정답률이 38, 런 5소위%, 그렇게 3.9초의 1월 2개의 양질의 추론 예제를 모았어요. 이걸로 모델한테 think 태그, answer 태그 구조로 사고하는 형식부터 익혀줘요. 2단계는 강화학습이에요. GRPO,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요. 핵심 아이디어는 배치 단위 보상이에요. N가의 세포의 라벨을 전부 다 맞아야 보상 1, 하나라도 틀리면 0, 형식이 깨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르치니까 모델이 셀 하나만 보지 않고 배치 전체의 후보풀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테스트셋 전형 9호 배치에서 오픈AI 오웨어는 배치 단위 정확도가 19.0%였어요. 같은 문제를 푼 셀 5와는요? 32.88%, 상대 격차로 따지면은 플러스 73.5%예요. 채블비 모델이 오픈AI 5반, GPT-4호, 오스타 미니를 모두 제쳤어요. 요 셀 단위 정확도로 봐도 0.6849 대 0.6479로 여전히 앞서고요. 테이블 2와 피겨 4를 같이 보면은 셀 5반이 빨간색으로 셀 단위와 배치 단위 모두에서 1등을 찍었어요. 그리고 배치당 세포수가 8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나도 격차가 무너지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럼 이게 학습 데이터를 외운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학습에 한 번도 안 쓰인 4가지 질병으로 테스트했어요. 유방암, 흑색종, 루푸스, 대장암. 결과는 또 셀로1이 모든 항목에서 1등이었어요. 예를 들어 흑색종 배치 단위 정확도가 0.97, 유방암이 0.390, 학습 데이터 밖으로 나가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더 흥미로운 건 이제 모델이 사람처럼 좀 행동했어요. 2가지 패턴이 관찰됐는데 하나는 셀프 리플렉션, 답을 한번 정하고 나서 스스로 다시 검토하는 행동, 셀로1 트레이스의 57%에서 나왔어요. 다른 모델은 거의 0%예요. 또 하나는 쿠리큘럼 리에이즈닝, 쉬운 셀부터 먼저 풀고 그 정보를 단서 삼아 어려운 셀을 푸는 행동, 셀로1에서 77%로 나왔고 나머지 모델에선 거의 안 나왔어요. 피겨 6 아래쪽 막대 그래프가 사람 전문가 블라인드 평가 결과예요. 100개 케이스를 짝지어 비교했는데 오픈AI OL과는 45대 47, 거의 호각. 그런데 GPT-4랑은 82대 8, 자기 베이스인 QN2덤 752랑은 90대 8로 크게 앞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결과의 의미는 크게 2가지예요. 첫째, 도메인 특화 과학 추론에서는 모델 크기보다 학습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첼비 모델한테 사람 전문가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배치 단위로 같이 보라는 보상을 주니까 수백 배 큰 폐쇄형 모델을 이겼어요. 둘째, scRNA, SEQ 분야의 어노테이션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면역학, 종양학, 발생생물학에서 사람이 며칠 걸리던 일을 모델이 몇 분에 끝내고 그 추론 과정까지 사람이 검증할 수 있게 트레이스를 남겨요. 해석 가능성과 신뢰성을 잡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저자들이 인정한 한계도 분명해요. 셀파즐스는 후보 세포 타입 목록을 미리 알려주는 단순화된 세팅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 후보 풀 자체를 모르고 흔한 타입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희귀 타입은 빠져 있기도 해요. 또 학습 데이터가 셀XGN의 한 곳에서만 왔고 입력으로는 큐레이션된 마커 유전자가 아니라 상위 발현 유전자 리스트만 썼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추론을 만들어낼 위험도 있고 강화학습 보상이 스팔세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까다롭다는 점도 한계로 남았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첼비짜리 오픈소스 모델한테 사람 전문가의 추론 트레이스와 배치 단위 보상을 가르치니까 오픈AI O1을 단일 세포 분류에서 73% 차이로 이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원 논문과 코드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